선생님 61페이지 올림 함수, 라운드 업 함수부터 함수 사전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품목이 세탁기인 자료에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여 이 5셀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고요. 세탁기 품목의 매출액 합계는 100단위에서 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시한다 써져 있고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뒷섬 함수와 라운드업 함수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건데, 뒷섬 함수는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 라운드업 함수는 숫자 데이터 값을 올림해서 숫자의 값을 내가 원하는 지정한 자리에서 올림하는 함수이므로 먼저 사용하는 함수는 뒷섬 함수 이용해서 세탁기 품목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뒷섬 함수 이용해서 세탁기 품목의 매출액 합계를 구할 건데, 지문에서 어느 영역의 조건을 입력해서 사용하십시오 라는 지문이 없으니까 뒷섬에 사용되는 조건 범위는 필드 데이터에 붙어 있습니다. 품목이 세탁기다 라고 하는 조건 범위를 활용해서 뒷섬 함수 입력해 보면요, 뒷섬 함수 활성화 시켜서 함수 마법사를 열면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터리아 세 가지 인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인수는 필드, 레이블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필드는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필드명을 선택하거나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 열 번호를 사용하는데,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선택해야 되는 합계 데이터는 매출액 필드를 선택하시거나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에 있는 매출액이다를 알리기 위해서 필드 4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매출액 필드를 선택하시거나 두 개 다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범위는 뒷섬 함수 유일하게 필드가 들어가야 되는 인수이므로 품목이 세탁기다 조건 범위 잡아서 확인하면 249,624라고 하는 매출액의 합계 데이터를 고를 수 있는데, 전체 그냥 매출액의 합계가 아니고 세탁기 품목만 골라서 매출액의 합계가 나와서 결과가 나온 거니까 나도 똑같이 세탁기의 매출액의 합계 데이터들만 선택하셔서 확인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합계 데이터 249,624원이 동일하게 결과 확인되셔야 됩니다. 합계 데이터를 뒷섬 함수 이용해서 구했고, 이제 얘를 100단위에서 올림해서 1000단위까지 표시한다 나왔어요. 100단위에서 올림해서 1000단위까지 표시하려면, 안녕하세요, 249,624원에 600원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였기 때문에 얘가 5 이상의 수인지 5 미만의 수인지를 기준을 확인했어야 되지만, 라운드 업 함수는 무조건 앞자리로 한 자리 이상을 올려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6이 올라가서 29에다가 1이 포함이 돼서 얘는 결과적으로 25만원이, 올림의 결과가 25만원이 될 수 있도록 라운드업 함수 입력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업 함수 입장에서는 249,624원을 숫자 인수로 함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가 적용될 위치는 는과 d 사이에다가 커서 두시고 라운드업 함수 활성화 시켜주셔서, 라운드업 함수 마법사는 라운드업 선택하시고 fx 버튼을 누르시거나 지금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냥 함수 마법사를 누르시면 뒷섬 함수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있는 라운드업 함수 함수명 클릭하셔서 라운드업 함수 마법사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249,624원이 뒷섬으로 결과값에 지금 넘버가 들어와 있고요. 라운드업의 다음 인수 자리 번호 올림하려고 하는 자릿수를 입력해 줄 차례인데, 100단위에서 올림해서 1000단위까지 표시하는 자리번호는 0을 기준으로, 정수로 표시한다 0을 기준으로 소수점 자리는 처리하는 소수 첫째 자리
첫째, 표시하는 자리가 1, 둘째 자리 표시하는 자리가 2 늘어나지만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이상은 정리하는 자리가 자리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4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자리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야 되니까 100의 자리 번호인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리 번호 마이너스 3 입력했을 때 아까 답으로 적어놓은 25만원과 같은 답이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정리된 자리가 맞다면 확인하시면 되고 100의 자리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 해서 마이너스 4를 입력했을 때도 똑같이 25만원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정답이 25만원이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도 맞고 마이너스 4도 맞아요.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식도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정확한 자리 번호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답이 마이너스 4를 입력해도 25만원이 나오는 답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9기 때문에 올림하는 자리 번호가 24만 9천원에 9도 올라가면 25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표시 예에 나와 있는 예시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예시에 보시면 124,780원이 12만 5천원이 돼야 된다라고 정확한 자리를 입력했을 때 나올 답까지 예시로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번호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셀에다가 라운드업 함수 다시 한번 라운드업 함수 여셔서 라운드업 함수의 넘버를 표시에 나와 있는 124,780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번호를 입력했을 때 마이너스 3인지 4인지가 헷갈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입력했을 때 12만 5천원 124,780원이 12만 5천원이 되도록 표시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맞죠? 그리고 헷갈리는 마이너스 4를 입력해보세요. 마이너스 4를 입력했을 때 13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두 개 중에 헷갈릴 때는 표시 예의 숫자를 입력하셔서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구나 확인하셔서 얘는 자리 번호만 체크하러 넘어온 거니까 그냥 취소 누르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음수 마이너스 3이 정확한 자리 번호라는 걸 확인하시는 방법 표시 예에 나와 있는 문제 여기까지 활용하셔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예제고요. 라운드 다운 예제 문제 읽어보면 총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조정 지급액을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1000단위 미만을 내림하여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만 내림하여 표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함수 중에서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 이용할 거고 기준이 1000단위 미만을 내림하여 표시할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미만의 뜻은 해당되는 숫자 자릿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1000단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자리는 10, 100, 1000의 1000이 아니고 1000단위 미만인 바로 아랫자리 100의 자리에서 처리해서 값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는 함수를 적용해보면 라운드 다운 예제 열어서 숫자는 총 지급액을 내림하라고 했으니까 숫자는 옆에 있는 총 지급액 데이터가 참조로 들어오고 그리고 자리 번호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겠다 정했으니까 100의 자리인 기준의 자릿수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입력해서 확인했을 때 26만 7천원이 나와야 되고요. 26만 7천원은 총 지급액이 26만 7,888원에서 100의 자리인 888원에 888에 8이 버려져서 26만 7천원이 됐음을 확인하시고 맞다면 채우기 힌트 잡고 내려서 상대 참조로 입력되어 있는 총 지급액 값 모두를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예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리 번호 잊지 마시고 자리 번호를 헷갈리시면 끝도 없으니까
표시하고자 하는 자리, 소수점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1회전 1십 100천자리는 처리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자리 번호를 지정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준이 상이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분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답을 알고 시작하면 맞나 틀리나를 바로바로 검수하실 수 있으니까 답을 풀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모르는 채로 그냥 얘가 숫자가 맞나 틀리나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으니까 꼭 항상 값이 정리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그리고 꼭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262페이지 5번 문제 썸이프 함수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썸이프 함수는요,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의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썸이프 함수. 인수를 다시 보면 조건 범위를 입력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거기 조건 범위에서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계 범위를 입력해서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골라낸 다음 내가 원하는 합계 범위 목록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합해서 결과로서 얻어지는 함수가 썸이프 함수인데요. 썸이프 함수 문제 읽어보면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원들의 수당의 합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썸이프, 카운트 이프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 사용 나왔는데, 썸 계열은 합계하는 것처럼 카운트 계열은 모두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이프 함수는 저희가 수학 함수 뒤에 통계 함수 파트에서 다시 볼 함수이고, 지금 보고자 하는 함수는 썸이프,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데, 지금 조건은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원의 수당의 합이니까 조건은 경력에서 10년 이상 되는 걸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합계를 구할 셀을 수당에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력의 범위에서 10년 이상 되는 걸 고른다라고 하면 누구누군지가 바로 보이잖아요.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의 합계 범위는 수당의 합을 구할 거니까 수당의 합계 중에서 이 경력 10년 이상자들 중에서 10년 이상자들의 수당의 합계가 이 데이터에 나타날 수 있게끔 썸이프 함수를 입력해 볼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뒷섬 함수랑 그 목적은 같지만 입력하는 인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썸이프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썸이프 함수. 썸이프의 인수는 레인지와 크리터리아 그리고 썸 레인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글로 적어놨듯이 범위가 2개잖아요. 첫 번째 있는 범위는 조건 범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범위는 합계 범위에 해당됩니다. 레인지라고 하는 인수는 앞으로 계속 보실 거예요. 레인지라고 하는 뜻은 범위라고 하는 뜻으로 목적에 맞는 범위를 입력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때 조건 범위를 입력 주는 레인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인지, 썸 레인지는 합을 구할 실제 셀들을 입력해 줍니다.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수당에서 경력에서 10년 이상 되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은 경력의 범위, 내가 10년 이상을 고를 수 있는 딱 숫자의 범위만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경력의 범위 입력해주고 레인지로 숫자, 조건 범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될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범위, 경력의 목록을 잡아주고요. 두 번째 크리터리아는 경력에서 10년 이상 되는 자리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이다 입력할 때 경력에서 10년 이상이다 우리 조건 범위를 뒷섬에서는 잡았었는데, 여기서는 썸이프 함수에서는 이게 경력인지 아닌지 얘가 알 수 없어요. 숫자들만 조건 범위 입력해 줬잖아요. 그래서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이라는 숫자만 조건만 입력해 줄 건데요. 크거나 같다가 우리 이상 부호잖아요. 10년 이상 입력해 주기 위해서 비교 연산자 다시 나옵니다. 크거나 같다 입력하고 기준인 10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직접 입력하는 인수에 숫자 데이터만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따옴표 입력 없이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데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연산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조건 범위 앞뒤로 큰 따옴표를 붙여주셔야지만 인식이 됩니다. 크거나 같다 10년 앞뒤로 큰 따옴표 붙여줘야 큰 따옴표가 없으면 조건을 입력해도 여기 옆에 인식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큰 따옴표 입력시켜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합을 구할 실제 셀 썸레인지입니다. 우리는 경력에서 10년 이상 골라서 합해야 되는 셀을 수당의 합계니까 합을 구할 때 수당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할 범위를 내가 알고 정하는 거예요. 나는 수당의 합을 구할 거니까 합계 범위, 경력을 골라서 합계 범위를 주는 게 아니고 앞서서 경력의 목록을 입력했었던 그 키 똑같이 딱 맞춰서 수당의 합계 범위를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경력의 범위는 조건 범위로 활용했고요. 수당의 범위는 숫자 범위, 합계를 구할 범위로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 누르시면 경력의 범위 목록에서 엑셀이 알아서 조건에 부합하는 10년 이상 조건자들을 챙겨서 이 목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건에 부합하는구나. 얘가 확인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썸레인지 합계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합한 결과를 우리 셀에 결과 셀로 나타내주는 함수 썸이프 함수입니다. 썸이프 함수로 10년 이상 되는 경력자들의 수당 범위 잡아보면 합계 24만 원 나타나지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의 합계를 구하는 썸이프 함수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썸이프 넘어가겠습니다. 썸이프 예제 2번. 네. 우리 함수 사전 보고 있어요. 네. 함수 사전 26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목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좌우로 버튼 이렇게 눌러서 넘어가시면 나올 거예요. 시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시트가 많으면 이렇게 좌우로 넘길 수 있으세요. 저희 함수 사전 폴더까지 들어오셨어요? A마켓 문제 읽겠습니다. A마켓과 B마켓의 가격의 차이가 0보다 작은 A마켓의 상품 가격의 합계를 F7번 셀에 표시하시오. 썸이프 함수 사용할 거고요. 썸이프 함수 사용해서 A마켓의 가격의 차이의 합계를 구할 건데 그냥 가격 차이의 합계를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A마켓과 B마켓의 A마켓의 상품 가격의 합계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A마켓과 B마켓의 가격의 차이가 0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만 A마켓의 상품의 가격을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합할 범위는 A마켓의 가격의 합계지만 그냥 다 더하는 거 아니고 가격의 차이 중에서 조건이 붙었죠. 0보다 작은 것들만 골라서 그 해당되는 제품들의 합계 금액을 구하는 썸이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이프 함수 열어서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 범위, 조건을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 내 조건은 가격의 차이가 0보다 작은 것들이니까 가격의 차이가 조건 범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리터리아는 조건을 입력해 줄 차례인데 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만 기호, 작다 기호 입력하신 다음에 기준 0을 입력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냥 0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 때문에 앞뒤로 따옴표 붙여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썸레인지, 합을 구할 실제 셀들을 입력해 줄 건데 우리가 합계를 구할 건 A 상품의 가격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썸레인지는 A마켓의 가격 목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면 가격의 차이가 0보다 작은 제품들 중에서 그 제품의 가격의 합을 구한 거니까 6,500원과 4,800원의 합계 금액이 여기 나왔는지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6,500원, 4,800원 셀 선택했을 때 상태 표시줄 합계 11,300원 같은 값으로 나왔는지 검수하시면 됩니다. 이번 3번 문제입니다.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서점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영역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도서 거래 현황이라고 해서 거래 현황표가 나와 있고 상공문고의 판매 금액, 세종서점의 판매 금액, 대한서적의 판매 금액을 구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표가 작지만 실무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방금 구했던 것처럼 A마켓의 가격의 합계를 하나만 구하고 말 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거래처별로, 서점별로 우리가 얼마를 판매했는지, 서점별로 우리가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목록을 뽑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무는. 그래서 실무 기준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시험에서도 이렇게 방식으로 풀면 풀이가 좀 편한데, 자,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공문고의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한다라고 요 한 문제만 놓고 봤었을 때 도서 거래 현황에서 조건 범위는 어디 골라야 돼요? 서점명에서 상공문고를 골라야 되잖아요. 서점명에서 상공문고를 고르고 그리고 우리가 합해야 되는 구간은 판매 금액의 합계니까 판매 금액의 범위가 썸레인지로 들어와서 상공문고의 판매 금액은 얼마라고 구해지잖아요.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구한 부분 봐주세요. 대한서적 했어요. 대한서적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한서적일 때도 여전히 서점의 목록이 조건 범위로 들어오죠. 그리고 조건은 상공문고였다가 대한서적으로만 조건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계 범위는 어때요? 합계 범위는 판매 금액의 합계 목록 동일하죠. 그러면 바뀌지 않는 구간이 보이실까요? 조건 범위와 합계 범위는 어느 서점 조건이 무엇이 다 들어와도 같은 게 보이시나요? 얘가 보이시면 절대참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절대참조를 이용해서 상공문고 하나만 구해서 채우겐들 잡고 내렸을 때 모든 서점 리스트의 합계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상공문고 하나 구해볼 건데 그 전에 옆에 상공문고 판매 금액의 합계 입력된 셀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선택하고 상태 표시줄 봐주세요. 우리가 셀의 결과에 보이기에는 상공문고 판매금액 합계라고 데이터가 보이지만 입력된 원본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그냥 상공문고라고만 보이죠? 상공문고라고만 보이잖아요. 두 번째, 세종서점 판매금액의 합계셀 선택해서
수식 입력줄 보시면 세종 서점만 입력되어 있죠. 대한서적도 대한서적만 입력되어 있어요. 조건을 입력할 때, 이 조건을 입력할 때 저희는 지금까지 3 이상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썼었잖아요. 근데 상공문고 똑같은 거 입력할 때는 상공문고라고 입력 방법 써도 되지만 참조해 올 수 있거든요. 입력된 데이터를. 저는 조건을 요 입력된 상공문고 셀을 참조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공문고 판매 금액의 합계 입력해 보겠습니다. 썸이프 입력하시고, 얘는 하나만 구할 거 아니고 세종서점도 대한서적도 구할 거니까 이제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서점에서 상공문고 골라야 되잖아요. 조건 범위 서점 명목록 잡으시고요. 이 조건 범위는 어느 조건이 들어와도 이 서점 전체 리스트에서 골라야 되니까 절대 참조 시킵니다. 조건 범위 절대 참조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입력해 줄 건데, 아까 전처럼 한다라고 하면 다운표 치고 상공문고라고 치고 말면 되는데, 그럼 매번 갈 때마다 조건을 다르게 입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참조할 거예요. 옆에 상공문고라고 입력된 셀을. 상공문고라고 입력된 셀을 참조해 오면 상공문고가 참조돼서 리스트에 뜨는 거 확인되셨고요. 얘는 상대 참조로 둬야죠. 채우견들 잡고 내렸을 때 거래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문고명이 상공, 세종, 대안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대 참조로 그냥 두고, 세 번째 썸네임즈는 합계 범위, 판매 금액에 합계 구할 거니까 합계 금액 범위 잡아줍니다. 합계 금액의 범위도 어떤 서점이 들어오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에 중에서 상공서점 고르고 세종 고르고 대한서적 고를 거니까 합계 범위도 절대 참조. 모든 영역의 앞뒤로 절대 참조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다 구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상공문고 판매 금액, 서점명 목록에서 상공문고를 고른 다음에 판매 금액 합계 중에서 상공문고인 애들만 합계 금액을 골라준 거고요. 그대로 채우견들 잡고 아래로 내리시면 세종서점인 거 더블 클릭하시면 조건 범위와 합계 범위는 절대 참조했으니까 움직이지 않았고, 상대 참조인 조건만 상공문고에서 세종서점으로 내려와서 세종서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한서적도 동일하게 조건 범위와 합계 범위는 절대 참조돼서 움직이지 않았고, 대한서적만 조건명만 대한서적으로 변경되면서 합계 범위가 64만 1271이라고 하는 대한서적의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합계를 하나만 구하고 말 거면 인수만 잘 입력해서 결론을 얻는데 반해 지금처럼 같은 범위, 같은 동일한 범위에서 조건만 다르게 작업해서 합계 범위, 동일한 합계 범위에서 값을 구할 때 다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논리가 들어가서 잘 절대 참조 변경해 두시면 세 개 수식을 다 따로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편하게 수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썸이프 함수 봤습니다. 썸이프 3번 예제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고요. 썸이프 3번 예제. 집행금액이 20만 이상 30만 미만인 금액의 총합을 구하여 D3셀에 표시하시오입니다. 썸이프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집행금액이 20만 이상 30만 미만인 금액의 총합을 구할 건데, 우리 비교 연산자는 한 조건 안에 이거 20만 이상이야 라고 해서 20만 이상 입력해주고 쉼표 찍고 30만 미만이야 라고 입력하는 인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인수를 입력해버리면 쉼표로 구분되기 때문에 인수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썸이프 함수로는 지금 저희 조건은 20만 이상이면서 30만 미만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입력시켜주기 위해서
썸이프 함수 한 번에 모든 답을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얘는 썸이프 함수가 2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썸이프 함수는 조건 1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20만 이상인 여기가 20만이라고 그래프 선상에 그어놓고 여기가 30만 이상이라고 그래프 선상에 그어놓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썸이프 함수를 열어서 제가 20만 이상인 거를 구해버리면 어떻게 체크가 돼요? 20만 원을 포함해서 20만 원보다 큰 값들이 모두 다 더해지잖아요. 조건에 충족되도록.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애 보이시나요? 누가 필요 없어요? 30만보다 큰 애들이 지금 필요가 없잖아요. 이만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썸이프 빼기 다시 썸이프 함수를 열어서 30만보다 작은 애들만, 요 구간인 애들만 남기기 위해서 30만 이상인 애들을 빼는 거예요. 20만 이상 조건 한번 구하고 빼기 30만 이상인 애들을 뺄셈을 합니다. 그래서 썸이프 함수를 다시 풀이하면 조건으로만 썸이프를 입력해보면 썸이프로 20만 이상짜리 조건의 합계 구한 다음에 빼기 다시 썸이프 함수로 30만 이상을 빼주면 남는 교집합은 20만 이상이면서 30만이 되지 못하는 요 구간의 숫자들만 합계로 남을 거고요. 얘는 이 풀이식이 이거 하나인 것만 아니에요. 다시 이상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제가 20만 이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30만 이상을 뺀 건데 출발을 30만 미만으로 잡아도 돼요. 30만 미만인 사람들을 구하면 0에서부터 30만 미만자들이 뽑히죠. 그럼 다시 내가 필요 없는 20만 미만자들을 빼고 남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같은 수식으로 열면 복사 좀 할게요. 30만 미만자들을 먼저 뽑은 다음에 20만 미만인 사람들을 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편한 수식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2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자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만 이상인 집행금액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썸이프 함수 열어서요. 자, 얘는 조건도 집행금액이고 합계 범위도 집행금액이고 계속 집행금액만 들어갈 거예요. 자, 집행금액이 20만 이상인 금액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집행금액에서 20만 이상 골라야 되니까 조건 범위로서 집행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으로 20만 이상인 거 입력시켜줘야 되니까 문자열 크거나 같다 20만 입력해주고 세 번째 합계 범위는 합계 범위도 집행금액의 합계니까 다시 합계 범위로서 집행금액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입력하는 집행금액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서 들어오는 거고 썸레인지, 세 번째 썸레인지로 들어오는 동일한 집행금액은 실제 합을 구할 셀들의 목록으로 집행금액이 들어옵니다. 두 개가 중복된다고 해서 누구를 안 하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똑같이 반복해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하면 20만원 이상인, 지금 우리가 구한 건 20만원 이상이니까 20만원 이상의 집행금액의 합계 179만 2천원 나왔는데요. 2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20만원 이상인 것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5개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그럼 이제 여기서 30만원 이상 되는 거 필요 없잖아요. 30만원 이상 되는 조건을 빼줘야 되니까 썸이프 함수 다시 여셔서 뒤에다가 뺄셈에 빼기 입력하시고 썸이프 다시 입력하실 거예요. 복사해도 되는데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만 미만인 것들 빼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조건을 확인할 내 조건 30만 이상이니까 집행금액의 목록 들어옵니다. 집행금액 목록 주고 조건으로 30만 이상 데이터 조건 입력해 주고요. 마지막 합계 범위로 다시 썸레인지를 입력. 집행금액, 합계 범위인 집행금액 목록을 범위로 잡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인 값 74만 2천원이 남았는데요. 74만 2천원에 해당되는 값들이 되려면 30만원 이상이었던 이 두 값이 빠져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남는 노란색으로 체크한 3개 셀의 합인 74만 2천원이 4셀에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인 거 풀어봤고요. 지금 나중에 3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조건만 변경하면 되죠. 조건 범위와 합계 범위는 계속 지판금액이고 30만원 미만을 먼저 빼기 시작했으면 불필요한 부분을 뺄셈 처리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꼭 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값을 처리하시면 같은 답이 나와줘야 두 개의 수식을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ABS 함수까지 이번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함수 넘어오세요. ABS. 절대값을 구하는 ABS 함수 문제 보시면 1번 문제 264페이지 6번 1번 지문 1번 동그라미 지문 읽겠습니다. 신촌 소속의 영업평가 합계와 종로 소속의 영업평가 합계의 차이를 구하여 B15번 셀의 절대값으로 표시하시오 되어 있어요. 신촌 소속의 영업평가 합계와 종로 소속의 영업평가 합계 차이를 구하는 문제 ABS 함수와 썸입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각각 조건이 다르므로 썸입 함수로 신촌 영업평가, 신촌의 영업평가 합계라고 했다. 평가 합계를 구해서 차이니까 빼기 다시 썸이프 함수로 종로의 평가 합계 값을 뺄셈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뺄셈의 차이 값이 무조건 양수로 처리받기 위해서 두 개를 절대값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하는 함수로 ABS 함수를 처리할 건데요. 이 문제의 유형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절대값으로 처리하는 함수는 결국 다 양수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신촌을 먼저 구해서 빼기 종로값을 빼던지 혹은 반대로 종로 평가값 합계를 먼저 구해서 신촌의 평가 합계를 빼던지 두 답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답이 나올 거고요. 두 개 다 모두 다 정답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신촌을 먼저 계산한 후 종로의 점수를 빼시오 라고 만약에 지문에 나왔다면 얘는 틀리는 지문이에요. 지금은 뭘 빼라고 선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달라져도 모두 다 정답인데 선수가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는 똑같이 선수를 정확하게 풀이해서 답을 구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각각 구해서 뺄셈 처리할 거니까 자, 신촌 소속의 영업평가 합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이프부터 다시 입력할게요. 자, 썸이프 함수 입력해서 썸이프 함수 보시면 조건이 신촌이고 합계를 구해야 되는 게 영업평가 합계잖아요. 그럼 합계 목록이 영업평가 점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인지는 소속의 범위가 되겠죠. 신촌부터 종로까지 소속의 범위가 들어가지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신촌 입력하면 되잖아요. 직접 신촌 입력하셔도 되고 이 조건 입력할 때 입력 데이터랑 똑같은 걸 찾아와야 될 때 신촌 입력된 거 찾을 땐 신촌이라고 입력하시는 대신에 신촌이 입력된 셀 뭐든 상관없어요. 신촌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신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셀이라면 앞에 연산자가 붙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열로 신촌이라고 입력될 때 참조도 가능합니다. 셀 주소 상관없어요. 신촌만 가지고 와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썸레인지 영업평가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영업평가 목록 범위 잡아서 확인하면 신촌 해당되는 지역에 영업평가 합계 304가 나온 거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어서 종로의 평가 합계를 구해줄 거니까 다시 편집창 열어서 썸이프 뒤에다가 빼기 입력하신 다음에 종로의
영어평가 합계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소속의 범위가 들어가고요. 조건은 종로 입력하시거나 종로가 입력된 셀 뭐든 상관없습니다. 종로 조건 입력해주고, 세 번째 썸 레인지로 영어평가의 합계, 합을 구할 범위, 영어평가 범위 잡아서 확인하면, 저는 신촌 소속 신촌이 304가 나왔고요. 304가 나왔고, 종로를 구해보면 종로는 326이 나왔거든요. 그럼 326 하면 마이너스 22가 나오겠죠. 음수 22를 절대값으로 표시하시오 했으니까 이 숫자 값에다 ABS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ABS 음수를 절대값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 전체에 대하여 ABS 함수가 적용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는 함수 맨 앞에 는 다음에다가 함수 수식 두시고 커서 두시고 ABS 함수 입력하면, ABS 함수는 인수가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까지도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린 이미 숫자를 구해놨잖아요. 마이너스 22라고 하는 숫자가 구해졌기 때문에 함수 활성화하시고 커서를 맨 뒤로 넘기셔서 괄호 닫고 엔터 치셔서 마이너스 22가 절대값 처리됐을 때 22로 절대값으로 음수가 처리된 결과값이 ABS 함수가 적용됐을 때 22가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어도 되죠? 네, 저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는데 제가 또 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 그쪽 칠판에 그거. 자, 2번입니다. 판매 지점이 중구인 냉장고의 최대 수량과 판매 지점이 중구인 세탁기의 최소 수량의 차이를 구해서 A12번 셀에 표시하시오 나왔습니다. 똑같이 조건은 중구인데 최대는 냉장고고 최소는 세탁기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지금 합계 목록이 달라요. 자, 중구 지점의 냉장고 최대 수량과 중구 지점의 세탁기 최소 수량의 차이는 항상 양수값을 갖도록 계산하시오 되어 있고요. ABS 함수와 Dmax와 Dmin 함수 사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맥스에서 민을 빼기는 뺄 건데 민에서 맥스 뺀다고 절대값 처리했을 때 답이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모두 다 정답입니다. 자, 오랜만에 Dmax 나왔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시 인수 적어보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범위 나왔습니다. 썸이프 함수 계속하다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면 필드 지정하는 거 까먹거든요. 잊지 마시고 필드가 반드시 모든 인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판매 지점이 중구인 냉장고 판매 최대 수량부터 구해보면 Dmax 함수로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 잡죠. 판매점에서부터 합계까지 필드로 정리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 잡아주시고, 두 번째 필드입니다. 최대값은 냉장고의 최대 수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냉장고 숫자 범위에서 구할 거잖아요. 우리가 썸이프는 직접 여기서 합계 구할 거야 라고 해서 범위를 잡지만 Dmax는 필드를 잡아야 되므로 냉장고 필드를 선택하시거나 조건 범위에서 열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 판매점이 중구여야 되니까 조건, Dmax 조건 범위 입력시켜는 범위가 없었잖아요. 그럼 판매점 필드에 중구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 범위 역시 중구다라고 하는 조건 범위가 아니고 필드명이 같이 붙어서 판매점이 중구다라고 하는 조건 범위 들어가는 Dmax 함수 입력해서 확인하면 판매점이 중구인 것들 중에서 중구가 조건이니까 중구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중구인 것들 중에서 냉장고에서 가장 큰 값이 나와야 되므로 100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왔고요. 여기에 판매점이 중구인 세탁기의 최소 수량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뺄셈 해야죠. 뺄셈 연 다음에 Dmin 함수 열어서 Dmin 함수 다시 입력합니다. 전체 범위 잡고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세탁기의 최소 수량이니까 세탁기 필드가 선택이 되고, 세 번째 크리터리언은 판매점이 중구인 건 조건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판매점이 중구다. 조건 범위 잡아서 75가 나왔으므로 가장 큰 냉장고에서 가장 큰 값은 100이었고요. 세탁기에서 가장 작은 값은 75니까 두 숫자 사이의 차이 값으로 25가 나왔습니다. 25를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ABS 함수 적용 안 해도 되겠네 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25가 나왔더라도 ABS 함수가 사용되게끔 지정되어 있는 지문이므로 25 전체에 대하여 ABS 함수 는과 비 사이에다가 ABS 함수 적용하셔서 25 전체 수식 맨 뒤로 넘어오셔서 괄호 닫고 엔터 쳐서 값이 변화가 없더라도 사용하려고 지정받은 ABS 함수가 반드시 사용될 수 있게끔 함수 수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